네, 그럼 리더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영양소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체중 조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당뇨는요. 체중 조절이 관건입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시면 유럽, 호주 8개 지역의 당뇨 전 단계 환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810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단을 시행을 했어요. 여기 식단을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이 43.7%로 가장 높고요. 지방이 15.1%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11kg, 여자는 10kg을 감량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저항성을 개선해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700여 명의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당뇨의 필수적인 코스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크롬인데요. 논문을 살펴보시면 식이요법과 크롬을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크롬이라는 것이 당대사를 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인슐린이 분비하는데 크롬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크롬은 당뇨에 빠지지 않는 미네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62,000명 미국인을 조사한 실험에서 크롬 보충을 꾸준히 하면 당뇨병 유병률이 27%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롬을 꼭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소는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당뇨 전 단계 환자, 그러니까 내당능이나 공복혈당 장애인 사람 162명을 모집해서 6개월간 한 그룹에게는 가짜 비타민 D를 먹이고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고용량 비타민을 섭취를 시켰더니 인슐린 저항성 평가를 하는 거에서 가짜 비타민 D를 먹인 그룹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용량 비타민 D를 먹은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진행률이 가짜 비타민 D를 먹인 그룹은 28% 정도 증가했으나 고용량 비타민 D를 먹인 그룹은 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타민 D도 이렇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 비타민 D가 도움이 되냐면요. 체중과 혈당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는 바로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비타민 D는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D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의 경우에 실제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인슐린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슐린 대사, 합성, 분비에 모두 아연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네,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에서 랑게르한스 섬 안에 베타세포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아연이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 역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왜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의 증상 중에 다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많이 보면서 미네랄 손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뇨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열심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망막병증, 심장질환 등 당뇨 합병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슐린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까지 함께 가져가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비타민 B군인데요. 제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당뇨 합병증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네,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독소가. 그래서 혈관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바로 당뇨인데요. 비타민 B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줌으로 해서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하나 당뇨 치료제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같이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메가3인데요. 마찬가지 비타민 B군과 마찬가지로 혈관 내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뇨 합병증의 원인인데 혈관 내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오메가3를 함께 가져가시면 혈관 내 염증 생성에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도 함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실제로 이제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식이섬유가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잡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들, 또 하나는 당뇨이신 분들은 공복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그럴 때 식전에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시면 조금 공복감이 해소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결국 밤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함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렸던 영양소고요. 이외에 물 많이 드시고요. 나쁜 것들 피하시고 음식 골고루 드시고 운동하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는 상태로 가시면요. 당뇨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집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네, 전부 받는다고 전부 손을 드셨어요. 단, 가사 도우미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매일매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집을 받으실 건가요? 네, 다들 안 받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는 밥만 잘 먹어도 건강을 유지했는데 왜 요새는 현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예전은 지금 현대보다 수명이 짧고 그리고 미세먼지나 환경 독소나 바이러스들이 더 적었기 때문에 집으로 치면 원룸의 크기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집을 잘 관리하며 살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수명이 예전보다 2배가 늘어났죠. 2배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환경 독소,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로 혼자 관리하기에는 힘든 대저택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저택을 나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